세상을 알면 하이클래스가 된다. 일요일 저녁 세상을 읽어주는 고품격 강의 하이킥클래스. 오늘은 정호재 고려대 아세안센터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태국으로 가겠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문희정 정치평론가하고 태국 총선 얘기를 살짝 하긴 했어요. 그때는 매우 간단하게 들어서 이 태국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좀 놀라운 결과예요. 야권의 압승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인 지난주에 최대 뉴스였고요. 그러니까 5월 14일 날 열렸으니까 딱 지난 일주일 전에 선거가 열렸고 바로 그 다음 날 개표가 됐는데 야당, 제1야당과 제2야당이 그야말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지난 9년 동안 군부가 쿠데타 이후에 줄곧 지배해왔고 군부 중심으로 어떻게 정치 체제를 짰기 때문에 군부가 조금은 선전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이런 기대 우려가 있었는데 막상 표를 까보니까 아주 전혀 달랐다는 거죠. 제1야당과 제2야당이 거의 그 총 의석수 득표율로 따지면은 70%에 가까운 득표를 얻었고요. 1당과 2당이 152석, 141석을 거둠으로써 사실상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확보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태국의 당 이름들이 태국말로 하면 되게 어려워요. 제가 여기 써 있는 거 봤는데 제1당이 까우클랏이라는 당이고 제2당은 푸에타이당 뭐 이렇게 읽는데 이걸 좀 쉽게 우리말로 하면 이 1당은 전진당 이러면 되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앞으로 간다 뭐 이런 거니까요. 전진당이고요. 전진당이라고 부르고 2당은 그 탁신 총리의 딸이 맞습니다. 이끄는 당이죠. 그렇습니다. 탁신이 좀 굉장히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탁신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부르면 훨씬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에 있는 제1당과 2당인 전진당하고 탁신당이 전체 의석수의 지금 70%를 이번 아니요. 득표율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으로 그 의석수로 따지면은 500석이 하원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당이 합쳐가지고 300석이 좀 안 되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과반은 넘긴 거고 더 작은 야당까지 합치면은 상당수를 확보했다고 봐야죠. 그래도 어쨌든 친군부 정당이 36석밖에 못 얻은 건가요? 아닙니다. 친군부 정당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한 10개 정도 되는데 친군부 정당도 그렇습니다. 10개나 돼요? 이번에 총선에 참여한 정당이 무려 70개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한 석 이상 얻은 정당이 28개쯤 되는데 일단 그 제1, 제2, 제3 여당이라고 하죠. 36석, 70석, 24석으로 130여 석이 좀 못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참패했다고 봐야 합니다. 친군부 정당으로 불리는 곳들의 의석수를 다 합히면 이번 총선에서 130석, 제1당이 된 아까 전진당이 152석, 그리고 2당이 된 탁신당은 141석이니까 사실 야쪽 2개 정당만 하더라도 완전히 친군부 정당을 앞서는 의석수니까 야권의 완승이다 이런 표현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근데 앞서도 뭐 기대와 우려가 같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야권이 이렇게 예상 밖의 큰 승리를 거둔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지난 이제 태국의 정치 흐름을 조금 읽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시민들이 정확하게 표현 안 한 거겠죠. 뭔가 이제 군부 정권 아래 있다 보니까 눈치를 좀 봤다. 그렇죠. 여론조사마저도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뭔가 좀 접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하지만 지난 이제 9년 동안의 이제 군부의 지배가 사실은 태국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불만이 많았던 거죠. 특히나 지난 3년간은 또 코로나 전국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군부가 이제 코로나 대응도 잘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면은 그 지난 2016년에 이제 전임 국왕이 돌아가시고 2019년에 그 아들인 라마 10세가 이제 등극을 했는데요. 이 과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군부가 사실은 쿠데타를 한 거거든요.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차지한 다음에 왕정을 안정적으로 이양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거죠. 시민들은 조금 더 어떤 입헌 군주제의 취지에 맞춰서 왕정의 영향력을 좀 줄이고 시민들의 어떤 의사가 표현되기를 바랬는데 지난 9년 동안 군부가 그 과정을 독점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거죠. 경제도 침체하고 경제도 양극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억눌렸던 정치적인 변화의 의사를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극적으로 표출한 것 같습니다.
제1당 앞서 저희가 이제 전진당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진당은 젊은 세대하고 방콕에서 인기가 굉장히 압도적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 특히 이제 사실은 태국 정치의 중심부는 당연히 방콕이겠죠. 네. 1,000만이 넘어가는 대도시고 중산층들이 대부분 태국의 방콕에 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의석수가 33석입니다. 그런데 32석을 전진당이 싹쓸이했고 네. 제2당인 이제 푸아타이당이 탁신당이 한 석을 얻은 거죠. 군부 정당은 단 한 석도 얻지 못하는 어떤 이런 극적인 사건의 중심이 됐습니다. 전진당의 당 대표가 42살, 하버드 출신의 경영자 출신, 이름이 피타 림짜르낫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분이 록스타급의 인기를 태국에서 얻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앳된 얼굴이죠. 네네. 네, 42살, 1990년생인데요. 한국에서 뭐 국회의원 하기도 어려운 나이인데 지금 현재 가장 강력한 총리 후보로 등극을 하고 있고 굉장히 빠르게 그 야당 의원들을 포섭해 가면서 이제 총리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42살로서 이렇게 정치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 굉장히 외국인 입장에서 굉장히 신기하고 낯선 현상인데 사실은 이번 변화는 이미 2019년부터 예비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진당의 전신이 이제 미래당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미래당을 만든 젊은이들이 30대, 40대 초반 젊은이들이었어요. 이분들이 보통은 이제 태국의 엘리트 계층들인데요. 보통 영국이나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유학파이고 네네. 집안이 잘 살죠. 잘 살고 이제 중산층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태국의 현실에 불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유주의 어떤 미국이나 공화정에 대한 어떤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들은 왕정 체제에서 머물렀지만 태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 때문에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고 2019년도에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끄면서 제3당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한바트면은 당시에 미래당 타나톤 당 대표가 총리에 될 뻔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군부가 이들을 강력하게 반대를 했죠. 너희들은 안 된다. 이런 애송이들아. 뭐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해서 결국은 국회의원들을 무려 80석 가까이 배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얻지 못하고 이제 제야로 밀려 나갔고 네네. 심지어는 그 미래당이 왕실 모독죄로 당이 해체가 됐습니다. 해산이 되고 당시 당 대표인 타나톤이 이제 구속 기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정치적인 탄압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왕실 개혁을 주창함으로써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피타 림짜르낫이라는 더 젊은 후보를 영입해서 이분도 지난번에 국회의원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당 대표를 했는데 너무 잘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방콕이든 태국의 젊은이들이 피타가 주장하는 정치 개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번에 압도적인 38% 이상의 표를 몰아주는 어떤 그런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결국에는 앞서 미래당을 창당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경 이런 게 도리어 이번에 전진당에는 더 득이 되는, 그리고 피타 림짜르낫이라는 그 전진당의 대표가 주목받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까 제2당은 저희가 이제 탁신당이라고 부르기로 한 이유가 탁신 총리의 딸이 이제 제2당을 이끌고 있기 때문인데, 이 제2당은 이번에 그래도 아까 140석 정도를 얻었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라면 성공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번 선거 직전까지 네. 모든 언론이든 여론조사 기관이든 이번 그 탁신당이 제1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탁신의 딸이 이번에 당 대표로 선거에 임했는데 사실은 탁신의 딸이 이제 패텅탄이라고 불리는 36살의 뭐 젊은이에요, 사실은. 젊은 네, 친구인데 왜 패텅탄을 내세웠느냐? 앞서 말했듯이 피타 인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탁신당에서도 젊고 개혁적인 후보를 내놓는다고 내놓은 것이 이제 탁신의 딸인 거죠. 그래서 탁신의 딸이 나서서 나름 개혁적인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난 그 왕실 교체 과정에서 탁신당이 그렇게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콕이라든지 젊은 개혁층들의 민심이 이 피타 이렇게 하버드와 MIT를 나온 개혁적 젊은이에게 향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14년 쿠데타 이후에 군부가 9년 가까이 태국의 정치를 지배해 왔는데 앞서도 이번 야권의 승리가 결국엔 태국 시민들의 군부 정치에 대한 반발, 거부가 강력히 표현된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적인 개혁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기대해도 될까요, 태국에? 우리가 네. 사실은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정치 개혁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태국도 마찬가지인데 태국은 특히 이제 왕실에 대한 문제가 조금 심합니다. 사실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그 태국의 정치 뭐 개혁 얘기를 그냥 진지하게 하기는 어렵지만은 네. 그 태국의 젊은이들은 그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억압을 받고 있다고 불만을 표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개혁 얘기를 하면은 너는 체제 불만을 표시한 거냐? 또 혹시나 왕실을 모독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해서 SNS든 뭐 기사든 네네. 검열이 굉장히 심각해요,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강하고 자연스럽게 그렇다 보니까 군부를 중심으로 단 한 번도 정치 개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벌과 군부 중심으로 경제를 꽉 잡고 있다 보니까 그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의 사실은 그 계급적인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태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거든요. 국민 소득이 뭐 1인당 8,000불에 가깝고요. 네네. 하지만 잘 사시는 분들은 한국인보다 훨씬 더 잘 살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경제적 양극화 문제라든지 그 왕실 모독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피타라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정당들이 이번에 이렇게 개혁적인 마인드를 내걸고 왕실 권력 교체 혹은 개혁 네. 그리고 이제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어떤 엘리트 계층에 대해서 표로 좀 심판하는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군부가 지배하면서 왕실, 그러니까 왕정을 좀 활용하고 적극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세력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개혁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야당이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전진당의 피타 당대표가 총리가 되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일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많은 야당들이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등극에까지는 갈 길이 멀다. 안 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인 한계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군부가 그러니까 대못을 받고 간 거죠. 그러니까 보통 하원과 상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입헌 군주제에는. 그래서 보통 하원을 장악하면은 총리가 되는 건데 그죠. 태국에서는 이제 군부가 상원 의원을 전부가 군부가 임명을 한 겁니다. 250명을. 상원 250명은 전부 군부가 임명을 그렇죠. 하도록 돼 있군요. 이번에 헌법을 개정하면서 그렇게 했고요. 네. 그러니까 500명 플러스 250명 하면 750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750명에서 투표를 통해서 375석을 확보해야만 총리가 될 수 있게끔 규정을 바꿔놓은 거예요. 하원 500에 상원 250에서 750명의 의원 중에 250명은 이미 군부가 상원을 다 지명을 해놨군요. 군부 사람이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375석을 확보해야 되는데. 야당이 아무리 모아봐도 현재는 300석밖에 되지 않습니다. 310석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70석 정도가 부족하네요. 그렇죠. 60석 정도가 부족한 형편이고 어떤 방식을 써더라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희망이 있다면은 상원 의원 그러니까 250명 군부가 임명한 250명이 뭔가 네. 군부랑은 다른 결정을 해줘야 되죠. 당에서 이탈해야 되는. 그렇죠. 당을 배신해야 되는 상황. 그렇죠. 그 군부를 이탈하는 거죠. 군부가 자기를 임명했는데 나는 피타를 찍을래. 이것이 바로 민의에 맞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라는 어떤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한 번 태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태국 총선이 이번에 아시아 정치판에 주는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태국뿐만 아니라 미얀마, 캄보디아도 사실상 군부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하나 더 짚고 네네. 넘어가면은 그 피타 총리가 굉장히 친한파입니다. 우리한테는 좀 도움이 되겠군요. 이 태국의 젊은이들이 느끼는 한류의 분위기는 엄청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유행하는 모든 드라마는 실시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이 한국의 대통령 제도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정치 지도자를 결정하자. 군부가 아니라 혹은 왕정이 아니라 대중정치 네. 공약을 통해서 검증받고 하자. 이런 분위기가 동남아시아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검증됐다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재 고려대 아세안센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한 방에 정리해드립니다. 주말에 만나는 김치영의 뉴스 하이킥.